내가 고가에서 금을 사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. 누가 돈을 벌면 누구는 돈을 잃습니다. 아, 이건 좀 이상해요. 아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2, 3일 내에 급락합니다. 고객 여러분들의 90%는요 금값이 떨어졌을 때 사지 않아요. 왜?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. 그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마세요. 사장님, 네. 소위 말하는 금대란 벌써 두 번째인데 이게 트럼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. 네.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요즘에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. 정말 저도 금은방 생활을 27년 했는데요. 이렇게 금값이 폭등을 하면서 사재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. 그전에도 몇 번 좀 공급이 좀 안 돼서 어려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정말 약간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. 초유로 한국조폐공사에서 공급을 중단한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27년 동안, 아니 저 평생 동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트럼프라는 그분이 관세를 한다. 그것도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정책을 하고 중국에 한 10% 정도를 부과하겠다. 그 말 한마디가 이토록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? 만약에 그 말로 인해서 금값이 올랐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금값이 300만원, 400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떤 예방주사를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요. 약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금을 집중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? 국제 시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이 거의 10% 정도 더 비쌉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더 금을 사는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죠? 우성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?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. 그쵸, 손님이 엄청 많이 오셨죠. 그죠? 근데 저는 고객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. 진심으로. 근데 좀 과했어요. 거의 한 63만 원을 넘었을 때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.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. 근데 고객분들은 그냥 맹목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금을 사시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공개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, 금값과 국제정세와 우리나라의 금시장, 소비자분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. 이 영상 왜 봐요? 내가 고가에서 금을 사서 떨어져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되게 중요한 영상입니다. 자,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 때문에 이 정도의 금값이 오른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에 우리는 마음을 조아려야 할까요? 관세 하나 있습니다. 그것도 두 나라에. 그럼 앞으로는 EU도 해야 될 거고요. 관세. 또 일본도 해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올 겁니다. 근데 관세 하나뿐일까요? 아니에요.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고요. 앞으로 자기네 기업을 위한 정책만 필 거예요. 항공, 운하는 왜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겁니다. 이게 수출할 수 있는 항만 지역, 뭐 스웨즈 운하라는 파나마 운하 이런데 적극적으로 아마 개입을 할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경찰 국가로서의 자기네 지분, 그리고 국방비 삭감을 위한 파병 군인의 철수, 얼마나 이익적으로 돌아갈 건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. 그러면 그때마다 금이 요동칠 때 여러분들이 흥분하실 겁니까? 그러면 안 되죠.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패턴을 읽었습니다.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고요. 그리고 또 나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사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을 산다는 것도 저희 고객분들이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. 왜? 그런 분위기 만들었어요. 편안하게 하고 시스템 좋고 나라가 튼튼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재기 왜 해요? 불안하지 않은데 뭐하러 사요? 저는 우리 고객분들이 금값이 이렇게 올라서 이 꼭대기에서 금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. 그전에도 한 3개월 전에요, 공급 대란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급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죠. 조폐공사하고 KRX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,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. 갑자기 매스컴에서 금값이 연일 폭등이라는
그 뉴스가 나오고요. 금값이 하루에 2만원, 3만원, 많게는 5만원까지 하루에 오르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정말 수요가 많은 거죠. 그리고 동시에 어떤 시스템의 붕괴입니다. 제가 왜 시스템의 붕괴로 말씀을 드리냐면요.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. 뭐 제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떤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금과 은의 수급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굳이 금과 은을 팔지 않아도 자신의 수익이 많으니까요. 그러니까 어떤 수급을 제어함과 동시에 더욱 고객들이 애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어떻습니까? 소위 말하면 금값이 갑자기 폭등하면 내가 남보다 뒤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뒤처진 느낌이 들면요, 물불 안 가리잖아요.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. 꼭대기에서 금값이 됐을 때 저는 이건 좀 이상해요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라고 하면서 갑자기 하루나 이틀에 3일에 겹쳐서 급락을 합니다. 올라갈 때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로 빵빵빵빵 올라갔다가 여기서 약간 조정에 하루 정도 있다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는 거죠. 제가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. 남들이 막 사서 이렇게 금값이 올라서 하이를 찍었을 때 사지 말라는 거예요. 이 금값은 조정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. 근데 요즘 같은 시스템에서는 그 조정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. 잘 봤더니 열흘에서 15일 사이에 조정이 무조건 되더라고요. 제가 2, 3일 있다가 금을 샀을 때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서 15일 정도로 금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이 열흘과 15일 사이에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나서 2, 3일 내에 급락합니다. 차라리 급락하고 이때 사시라는 거예요. 존버라고 하죠. 존버. 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 모으시는 분들이 최고입니다. 내가 금값이 오르니까 이 돈을 가지고 금을 사서 이만큼 오르면 팔아야지. 전 위험합니다. 여기에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패턴들이 계속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시청하는 고객분들한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물론 제 얘기가 100% 맞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어제 오늘 조금 떨어졌다고 마음 속상해하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. 그러니까 요 패턴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요,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면 그 전에 사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열흘 이후에 계속해서 금값이 오르면 조심하세요.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우리 고객분들이 왜 이렇게 사재기를 해야만 했을까? 어떻게 보면은 국가와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이분들을 이렇게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요즘에 실물금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.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물금, 지금 사재기식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, 거의 실물금이에요. 내 돈 가지고 금을 내 손 안에 갖고 있겠다라는 심리죠. 그게 사재기를 부추긴 거예요. 이젠 중요한 안전자산입니다. 해지, 보험용 어떤 수단으로서의 대처 아닙니다. 그냥 자산입니다. 해지라는 단어 이제 사용 안 해도 됩니다. 내 물건은 내가 지킨다. 자, 사람들이 금을 사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이런 데 있어요. 왜? 우리 가족, 내 재산 내가 갖고 있을래.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. 근데 국가를 믿으라고? 아니야, 그냥 내가 갖고 있을래. 그러니까 실물금들을 사기 위해서 몰리는 거죠. 마치 전쟁이나 기아나 팬데믹에 사재기 식품들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심리예요. 불안하니까. 그러면은 이게 누구 문제예요? 국민들의 문제 아니에요. 국민들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나라나 사회가 문제라는 거죠. 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. 금 사러 지방에서 올린 손님들 봤어요. 가까운 뭐 좀 유명한 금은방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 그리고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. 동네에 있는 금은방 사장님한테 저 이래서 이러하는데 거리도 멀고 한데 좀 이 가격에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보세요. 해주실걸요? 몰려가지고 어디서 했다더라, 어디에 물건이 있다더라 하지 마시고요. 동네 금은방에서 한번 물어보세요. 금 10돈 지금 살 수 있을까요? 얼마예요? 제가 가르쳐준 거 있죠? 사는 거하고 파는 거 어느 정도 차이 나요? 그러면 굳이 멀리까지 오실 필요 있겠습니까?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. 하나, 절대로 금을 선동적으로 높은 가격에서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. 언젠가 올라가면요, 그만큼 조정은 돼요. 하지만 이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요, 제발 이 꼭대기 부분에서는 참으세요.
그게 10일 정도 지나서 오르면 조심하세요. 그리고 거기서 조정이 되니까 조정되면 그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. 그리고 또 하나는 금을 계속해서 모으시는 분들은요, 그냥 계속해서 사서 모으세요. 앞으로 금값은 우상향되고 이렇게 세계 질서가 어둡고 그리고 불황이고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많을 수 있는 이 시점에서는 금을 계속 사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요즘에 은 아시죠? 금의 대란이 일어나면요, 사람들은 이런 심리가 있어요. 야, 금값 장난 아니네. 야, 금값 너무 많이 올랐어. 어떡하지? 야, 그럼 은이라도 살까? 은이라도 살까? 이 프레임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면요, 엄청난 폭발력을 느낍니다. 근데 저는 제 유튜브 시청하신 분,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했을 때 항상 은을 강조했어요. 그때 저에게 공감이 되신 분들은 은을 좀 많이 사놨겠죠. 그분들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?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은이라는 게 갑자기 오르면서 공급이 잘 안 돼요. 은은 관심을 갖고 금처럼 꾸준히 모으세요. 하지만 얼투당통한 가격에는 사지 마십시오. 네, 그거 부탁드립니다. 사실 이 순간에도요, 이렇게 급격히 금이 올라가고 급격히 떨어지는 이 순간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겁니다. 돈은 움직이고요, 누가 돈을 벌면 누구는 돈을 잃습니다. 이게 시장이에요, 시장. 그 소수의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벌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마세요. 고객 여러분들의 90%는요, 금값이 떨어졌을 때 사지 않아요. 왜?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. 그 마음을 버리세요. 어느 정도 금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. 금값이 막 올라갔을 때는요, 그냥 참으세요. 분명히 조정받고 떨어질 겁니다. 그때 사십시오. 물론 어렵죠. 어려운데 금값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, 금값이 오르면 더 오르겠다는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.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27년 동안 금은방을 한 금은방 사장의 조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